과연 이게 팔릴까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한 부족을 살린 한국의 청년의 열정과 사랑이 만든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나무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니. 한 전시회에서 해외 바이어들이 감탄을 금치 못하며 주인공 최태수의 작품을 둘러보았습니다. 최태수는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한 뒤 한국 전통공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젊은 작가였습니다. 그의 대표작은 대나무를 활용해 만든 조각과 공예. 이 작품들은 전통적인 아름다움과 현대적인 감각을 완벽히 조화시켰다는 평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단순히 작품을 판매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술을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싶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가 예술로 자연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그의 이 한마디는 늘 그의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철학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수는 해외 비영리 단체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동남아시아 열대우림 지역의 한 부족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이었죠. 그 부족은 숲을 기반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지만 무분별한 벌목과 개발로 인해 삶의 터전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대나무를 활용한 공예품 제작 기술을 가르쳐 부족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이 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 대나무라면 숲을 파괴하지 않고도 주민들이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프로젝트 담당자의 설명을 들은 태수는 망설임 없이 참여를 결심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 해야죠. 대나무로 시작된 내 작업이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면 그보다 보람 있는 일이 있을까요? 그렇게 그는 대나무의 나라 열대우림 한가운데로 떠났습니다. 태수가 처음 도착한 열대우림 마을은 깊고 푸른 숲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처음 그곳을 둘러본 태수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곳이 열대우림이라니 너무 아름다워요. 하지만 그 아름다움도 잠시 태수는 곧 그 속에 숨겨진 상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부족의 삶은 숲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대를 거쳐 대나무와 나무로 집을 짓고 강에서 물고기를 잡아먹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태수가 그 마을에 도착했을 땐 풍요로운 숲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곳곳에 황량한 벌목지와 불타버린 땅이 드러나 있었죠. 우리가 생계를 이어가려면 나무를 베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부족장인 카룬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숲을 파괴하면서까지 벌어들인 돈은 턱없이 적었습니다. 벌목으로 얻은 자원은 중간 상인들에게 헐값에 팔려나갔고 주민들은 겨우 생계를 유지할 만큼의 돈만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배고픔에 지쳐 있었고 어른들은 더 나은 방법을 찾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숲이 사라진 자리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숲은 마을의 생명줄이자 그들의 유산이에요. 그런데 이대로라면 그 유산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주민들조차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거예요. 숲 파괴로 인한 피해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숲이 사라지면서 자연재해도 빈번해졌습니다. 비가 조금만 많이 내려도 홍수가 발생했고 강물은 점점 더 오염되어 갔습니다. 우리가 숲을 지키지 않으면 마을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한 부족의 연장자는 눈물을 머금은 채 숲의 황폐해진 모습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자연의 파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몇몇 외부 기업들이 벌목 허가를 받으며 부족의 남은 숲까지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거대한 회사와 맞서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태수는 점점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대로라면 이곳의 미래는 없어요. 내가 여기 온 이유가 있다면 바로 지금 뭔가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그는 부족의 카룬과 주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주민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대나무 활용 기술과 전통 공예 지식을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그 기술이 현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도록 발전하지 못했다는 점이었죠. 대나무를 단순히 자르고 파는 게 아니라 이걸로 무언가 특별한 걸 만들어 봅시다. 이 숲과 사람들을 살릴 방법이 바로 대나무에 있을지도 몰라요. 태수의 말에 주민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태수가 처음 마을 사람들에게 대나무를 활용해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을 때 주민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대나무로 돈을 벌겠다고요? 이미 그걸로 바구니나 돗자리를 만들어 봤지만 결국 팔 데가 없어요.
부족장 카룬의 말에 주민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대나무를 단순히 집을 짓거나 도구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재료로만 여겼습니다.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한다는 개념은 생소하기만 했죠. 태수는 마을 회관 한가운데서 그들의 시선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바구니와 돗자리는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여러분의 전통과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 이야기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린다면 대나무는 돈이 아닌 새로운 삶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얼굴엔 여전히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실패하면 우린 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대나무를 자르는 게 아니라 대나무를 키우고 가공해서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태수의 말이 회관에 울려 퍼졌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미적지근했습니다. 부족장 카룬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조상대대로 대나무를 베어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베지 않고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단 말입니까? 주민들은 태수의 말이 현실성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부족은 숲을 잃어가고 있었고 남아있는 대나무마저 활용하지 못하면 더 이상 생계를 유지할 방도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손에 대나무로 만든 작은 조각을 들고 말했습니다. 이 작은 조각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대나무를 그저 잘라내고 팔면 여러분은 얻을 수 있는 가치의 일부밖에 가져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대나무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면 그 가치는 10배, 100배가 될 수도 있어요. 주민들 중 한 명이 의심 가득한 표정으로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그 가치를 만든다는 겁니까? 태수는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대나무를 활용해 예술품을 만들어 왔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기술을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대나무를 자르지 않고도 지속 가능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숲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태수는 부족민들과 함께 첫 번째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국에서 가져온 간단한 도구와 기술을 활용해 대나무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공예품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대나무로 만든 조명입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디자인을 조금만 더하면 예술품으로 변신합니다. 이건 대나무를 가공해 만든 액세서리입니다. 한 번에 팔리지 않더라도 이걸 통해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태수는 직접 대나무를 깎고 조각하며 주민들에게 기초적인 공예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부족민들은 태수가 말하는 가치의 변화라는 개념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런 걸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건 숲뿐인데 그걸 이렇게 지키면서도 살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요. 태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저는 그 방법을 알고 있고 여러분은 이미 대나무를 다루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숲과 삶을 물려주기 위해 도전해 봅시다. 몇 주가 지나고 주민들은 자신들의 손에서 새로운 작품이 만들어지는 걸 보며 점차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그들에게 작은 성공 경험을 심어주기 위해 마을에서 만든 작품들을 인근 도시의 작은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놀랍게도 대나무 공예품들은 예상보다 높은 가격에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돈이 될 줄은 몰랐어요. 손에 쥔 첫 수익을 본 주민들은 놀라움과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 경험은 주민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이제 태수의 제안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며 자신들의 삶을 바꿀 가능성에 대해 열정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무를 베지 않아도 됩니다. 대나무는 우리가 돌보면 다시 자랍니다. 그리고 이 숲은 우리 모두의 집이기도 합니다. 태수의 말에 주민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새로운 여정에 동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태수는 부족민들과 함께 대나무 작품을 만드는 일에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하며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예술적 영감을 전하려 애썼습니다. 대나무는 그 자체로 완벽한 재료입니다. 자연이 만든 선과 결을 그대로 살리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담아보세요. 태수는 공예가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세계를 담아내는 작업임을 강조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대나무를 다듬는데도 실수가 많았고 작은 장식 하나를 완성하는데도 몇 번이고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조금도 화를 내거나 지치지 않았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이건 연습이 필요할 뿐이에요.
대나무는 시간을 주면 여러분에게 답을 줄 겁니다. 서울로 돌아온 태수는 여전히 마을 사람들과 그들의 숲을 떠올렸습니다. 마을이 대나무를 활용한 공예로 자립을 시작했지만 시장 확장과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태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태수에게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뉴욕의 유명한 예술 전시회에서 그의 작품을 초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 전시회는 태수에게도 큰 기회였지만 그는 곧 다른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내 작품만 전시하는 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작품도 함께 선보인다면 어떨까? 숲을 되찾고 그 숲의 이야기를 담아낸 마을 사람들의 작품은 분명히 세상에 울림을 줄 수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태수는 전시회 담당자와의 미팅에서 이 아이디어를 꺼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제 작품뿐 아니라 제가 함께 작업했던 열대우림 마을의 대나무 공예품을 선보이고 싶습니다. 그들의 작품에는 숲을 지키고 되살리려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전시회 측은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정말 그 작품들이 뉴욕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태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설득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공예품을 만든 게 아닙니다. 그 작품에는 자연과의 공존,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오늘날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태수의 열정은 결국 담당자의 마음을 움직였고 마을 사람들의 작품도 전시에 포함시키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전시를 준비하기 위해 태수는 다시 마을을 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태수가 돌아온 것을 보고 환호하며 그를 반겼습니다. 세자는 가장 먼저 달려와 태수를 맞이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마을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니죠? 태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어. 뉴욕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너희들의 작품을 함께 전시하려고 해. 세잔과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과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 작품이 뉴욕에 간다고요? 세상에,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이에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가능하지. 그리고 이번 기회는 너희 작품이 세계에 알려질 절호의 순간이야. 열심히 준비해보자. 태수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전시할 작품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자는 부족의 전통을 담은 작품을 더 정교하게 다듬었고 다른 주민들도 대나무를 활용한 새로운 디자인을 시도했습니다. 태수는 부족민들에게 단순히 작품 제작뿐 아니라 전시에서 작품의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할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했습니다. 이 작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사람들에게 전할 방법을 생각해봐. 부족민들은 작품에 얽힌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풀어내며 더욱 큰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세자는 자신의 작품에 대해 태수에게 설명했습니다. 이 작품은 우리가 숲을 되찾기 위해 싸운 시간을 표현했어요. 잃어버린 숲을 그리워하며 새로 자라난 대나무를 형상화했죠.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담고 싶었습니다. 태수는 세잔의 작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작품은 뉴욕에서도 큰 주목을 받을 거야. 넌 진정한 예술가가 되었어, 세잔. 전시회로 보내질 작품들이 하나둘씩 완성되었고 전날 밤 마을 사람들은 태수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나무를 베면서 살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에게 대나무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이렇게 멀리 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태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전부 여러분의 노력 덕분이에요. 내가 한 건 단지 작은 시작일 뿐이었어요. 앞으로도 이 숲과 여러분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세요. 비행기에 실린 대나무 작품들과 함께 태수와 세잔 그리고 몇몇의 부족민들은 뉴욕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펼쳐진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전시가 단순히 작품을 보여주는 걸 넘어서 마을과 숲의 이야기가 전 세계에 전해질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의 마음엔 새로운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대나무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자연과 공존의 가능성을 알리는 이야기가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뉴욕 전시회 첫날, 갤러리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세계 각국의 예술 애호가들과 컬렉터들이 작품을 감상하며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태수는 전시회 한쪽에 마련된 마을 사람들의 작품 공간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작품 하나하나에는 숲을 지키려는 부족민들의 이야기와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작품들은 열대우림의 작은 마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대나무를 무분별하게 베어가던 관행을 멈추고 숲을 되살리며 새로운 경제적 가능성을 찾은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태수의 소개의 사람들은 작품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작품에는 숲 속 동물들을 형상화한 조각, 전통 부족 의상을 재현한 조명, 그리고 숲의 재생을 상징하는 독특한 장식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세잔의 작품은 단연 주목받았습니다. 그의 작품은 대나무를 이용해 부족민들이 숲을 지키기 위해 싸운 과정을 강렬한 조각으로 표현한 작품이었습니다. 세잔은 대나무의 결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독창적인 조형미를 더해 숲의 재생을 형상화했습니다. 한 관람객이 태수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 작가는 어디서 활동하나요? 이런 독창적인 작품은 처음 봤습니다. 태수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열대우림의 작은 마을에서 온 젊은 예술가입니다. 그의 이름은 세잔이죠. 세잔의 작품은 전시회 내내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몇몇 유명 갤러리와 예술단체가 그에게 작품을 추가로 의뢰하고 싶다는 요청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족민들의 작품들도 전시를 통해 큰 반응을 얻었습니다. 뉴욕의 몇몇 셀러들은 부족민들의 대나무, 공예품에 관심을 보이며 납품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이 작품들은 단순한 공예품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담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시장에서도 특별한 가치를 인정받을 겁니다. 태수는 이 소식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화상통화 화면 속 세잔과 부족민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우리 작품이 뉴욕에서 인정받았다고요? 세상에, 이건 꿈만 같아요. 세잔은 특히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큰 기회를 얻었어요. 제가 부족을 대표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시회가 끝난 후 태수는 뉴욕에서 받은 수익 일부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부족민들은 이 돈을 숲을 더욱 잘 가꾸고 작품 제작에 필요한 도구를 마련하는데 사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도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겠어요. 부족장 카루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태수는 세잔에게 마지막으로 조언했습니다. 세잔, 너의 재능은 이제 시작이야. 마을을 떠나 더 큰 세상에서 배울 수도 있고 그 배움을 다시 마을에 돌려줄 수도 있어. 어떤 길을 선택하든 너는 분명히 성공할 거야. 세잔은 태수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 우리 마을과 숲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예요. 뉴욕 전시회는 단순한 예술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마을과 열대우림 숲이 되찾은 희망의 이야기였고 세잔과 마을 사람들의 꿈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울림을 준 시간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태수는 다시 새로운 프로젝트를 계획하며 생각했습니다. 숲과 인간이 함께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 이야기가 또 다른 곳에서도 이어질 수 있기. 열대우림 한가운데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은 이제 대나무로 가득 찬 울창한 숲과 함께 다시 태어났습니다. 과거 이곳은 숲이 황폐화되며 생계마저 위협받는 절망의 땅이었지만 지금은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희망의 마을로 변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에서 온 한 청년, 최태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대나무를 자르는데 그치는 일을 멈추고 그 대나무로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을 부족민들과 함께 고민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그들과 진심으로 함께하며 그들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응원했습니다. 이제 부족민들은 대나무 제품을 제작하며 안정적인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든 작품은 지역 시장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갔고 그 가치는 단순한 물건 이상이 되었습니다. 작품에는 숲을 지키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려는 그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은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마을 곳곳에는 웃음과 활기가 가득합니다. 주민들은 더 이상 나무를 베지 않아도 더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숲은 이제 단순히 생계를 위한 자원이 아닌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부족장 카루는 태수를 떠올리며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 청년이 없었다면 우리 마을은 지금쯤 사라졌을지도 몰라. 그는 단순히 우리를 도운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게 만들어줬어. 태수는 자신의 기술과 열정을 전하며 부족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장 큰 공헌은
단순히 공예의 기술을 전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족민들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었고 그 믿음이 숲과 마을을 되살리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작은 사랑과 관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태수가 남긴 이 말은 마을 사람들에게 여전히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노력이 없었다면 마을은 아마도 잃어버린 숲과 함께 사라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태수의 사랑과 헌신은 한 마을의 미래를 바꿔놓았습니다.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 변화는 이제 숲을 넘어 전 세계의 자연과 공존의 가능성을 알리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한 청년의 열정과 사랑이 만든 기적. 그 작은 씨앗이 지금도 열대우림 한가운데에서 아름다운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한국 청년의 사랑과 헌신이 열대우림의 작은 마을에 불러온 기적, 그리고 숲과 사람의 조화로운 공존을 가능하게 한 감동적인 여정이었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영감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희망의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